중소벤처기업부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힘을 모아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라는 것이 늘 사이클이 있는데 지난 한 해가 가장 저점을 찍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의 위기였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강한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한 해였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여성경제인협회의 힘이 아주 굉장히 막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한 해는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유니콘도 11번째 유니콘이 탄생을 했어요. 제가 장관에 취임했을 때 6번째 유니콘이 6개가 있었는데 5개가 늘었으니까 유니콘을 만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규제자유 특구 14곳을 만들어서 지금 이곳이 주목받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온라인화라든가 자상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경제인협회도 우리은행하고 자상한 기업을 맺어서 또 각 그 지역의 본부장님들과 우리은행 본부장님들, 지역 본부장님들이 제가 연을 맺어드렸는데 잘 되고 계세요? 네. 뭐 체육대회도 하시고 뭐 아니면 또 회계도 좀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뭐가 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늘 이제 이 사진을 올해 이런 어떤 예산 설명회 가서 늘 보여드리는데요.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으로 모든 것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수령되는 그러한 경제 구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강동구에 있는 암사시장을 갔었는데요. 그 강동구의 암사시장의 전통시장인데 그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네이버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자상한 기업을 연결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네 시장 보기를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그 암사시장에 있는 상점들을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장을 보면 그걸 집에다 배달해주는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아직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되는 가게가요. 국을 끓이는 가게입니다. 이 착한 탕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장님이 물론 여성입니다. 엄마이시고요. 그 집에서 이제 각종 국을 다 끓여요. 근데 그거를 1인 포장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한 8,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그 전통가게 상점 주인이 그거 더 1억 넘어야 1억 넘어야 저한테 막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에 이것이 과연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올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게 팔릴까 그래도 우리 국을 한번 끓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뭐 거기 가니까 시금치, 조개국, 뭐 미역국, 묵국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특이한 국만 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특이한 국만 했대요. 뭐 추어탕 뭐 이런 거. 근데 오히려 미역국과 묵국 집에서 먹는 그 국이 제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그래서 정말 그분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뀌어가는 생활 패턴의 맨 앞에 바로 우리 여성 경제인이 있는 겁니다. 이 여성 경제인이 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마 역할 해야죠.
며느리 역할 해야죠. 딸 역할 해야죠. 2인 3역, 4역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여성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속에서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면 이것이 대박이 나는 그런 상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변형하고 조금 앞으로 끌고 가느냐, 여기에 저는 경제인의 역할이 있고 성공의 어떤 가늠자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중소벤처기업 예산이 13조, 작년보다 약 30% 정도 늘었어요. 그럼 이 13조 예산 가지고 뭘 할 거냐?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경제를 3,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로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면 이 디지털화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화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다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보편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SMART라는 약자 속에 숨어있는 저 스마트라는 저 단어 속에 많은 것이 축약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기 Selton's Magical Automatic Retrieval of Text 저 말은 저게 SMART 이렇게 약자로 쓰이는데 사실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셀턴이라는 사람이 MIT에서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뭔가를 검색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툴을 이미 전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셀프 모니터링, 어널리시스, 리포팅 테크놀로지 결국은 모니터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비즈니스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예산 항목 중에 중요한 예산 항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마트 상점이고요, 스마트 서비스고요,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 공장은 이미 많이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중소제조업의 그런 어떤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또 이 스마트 서비스는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이 부분을 저는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서비스 그러면 올해 저희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상권 분석입니다. 지금도 이 상권 분석은 하고 있지만 신뢰도 면에서 데이터의 수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 상법도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어느 동네에다가 내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내가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유동인구는 얼마나 될까? 뭐 매출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상권 분석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물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으로 올해 할 일이고요. 스마트 상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제가 방문했던 강동구 암사동의 동네 시장 스마트폰으로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오더라든가 스마트 미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지난해 2019년이 우리가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을 연결해서 뭔가 좀 강한 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디지털 경제로의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이 관점의 이동이 이제 우리 여성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로 간다는 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1월 3일 날 중소벤처기업 간부들이 그 로봇이 서빙을 하는 식당에서 1년 그 운영 계획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커피를 만들면 이것이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강약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맛이 조금씩 다른데, 이 바리스타가 로봇이 커피를 만드니까 맛이 균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균일한 맛 속에서 무엇의 차이점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또 관점의 이동을 통해서 또 인간이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야 이것이 또 남과 다른 어떤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 관점의 이동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다니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관점의 이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관점의 이동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의 그 정책을 좀 설명드리면요. 뭐 그냥 간단하게 1, 2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화였다면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DNA인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AI에 가장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5G를 세계에서 최초로 브랜드화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5G를 440만 명이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도요, 시골 지역에 내려가면 4G도 아직 깔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5G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깔려있고, 어제도 제가 한독 상공회의소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 한독 상공회의소에서 여성 경제인들하고도 교류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박수 치시면 당신네 나라 코리아는 예를 들어서 AI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가 앞서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한국이 좀 뒤처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네 나라는 5G가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AI를 5G와 데이터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5G 네트워크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AI를 가장 테스트하기에, 앞서가는 AI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바로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앞으로 잘해보자. 그리고 그 잘해보자라는 그 뒷면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너무 이 디지털 경제의 이 AI 쪽에 너무 패권 국가로서 가니까 견제 세력이 필요한데, 그 견제 세력을 유럽과 아시아가 국가 가운데 한국하고 좀 이렇게 맺어서 우리가 좀 더 데이터 주권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을 좀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DNA가 중요하고요. 그 DNA의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스마트 공장인데, 그동안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역할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이제 론칭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AI의 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게 개발하고 하는 일에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요. 특히 이 스마트 공장을 5G와 연결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것은 독일이 스마트 공장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4G 시대의 이야기고요. 5G 시대의 스마트 공장을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20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올해가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서비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점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마트 스캐너, 자기 발 사이즈를 어떤 소상공인 집에다가 아예 이렇게 딱
스캔을 해놓고 전화로 오더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스마트 미러 옷이나 뭐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거를 그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이것이 나한테 잘 어울릴까 뭐 이런 거 미리미리 예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상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담당 우리 국장님이 오늘은 우리 변태석 국장님이 여기 곧 오셨네요. 네, 일단 일어나서 인사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마트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벤처 4대 강국으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모태펀드 예산이 사상 최대인 올해 8천억이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이 8천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데가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KBI라고요. 한국벤처투자협회가 있고요. 또 우리 오늘 여기 창진원에 김강현 원장님도 이 일과 상당히 연관이 있으십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네. 그래서 벤처 4대 강국 진입이 올해의 목표이고 K-유니콘 프로젝트는 저희가 200개의 예비 유니콘을 만들어서 유니콘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도 제가 기업은행하고 같이 좀 상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은행이 성장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장 금융 쪽에. 그런데 양쪽이 합치면 더 큰 힘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네. 그래서 많은 좀 지도도 조언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대한민국의 스마트 상점 공장 서비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중요한 일이요. 바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브랜드 K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브랜드 K가 3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 중에 이것을 100개로 늘릴 것이고요. 브랜드 K 중에 브랜드 K로 지정이 돼서 수출이 20배가 늘어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그 마크라는 것에 대한 효과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크고 왜 그러냐면 K-팝 등으로 한국의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소부장 강소기업 100도 이제 올해 추가로 2차 모집합니다. 이미 55개를 선정을 했고 45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친구처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꼭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하는데요. 스타트업 100은 5년간 20개씩 100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 100도 선정이 되면 아마도 1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나갈 겁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저것은 5년 동안 180억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저기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제자의 특구. 이것은 OECD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OECD 사무총장 만났는데 한국이 규제자의 특구라는 걸 한다면서요.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것을 좀 다른 나라하고 공유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세계 각국의 고민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발달하고 있는 이 기술을 정부나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이 규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 규제자의 특구라는 제도가 상당히 좀 특이하고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도 규제자의 특구, 한국의 규제자의 특구로 한번 회사를 옮겨볼까 뭐 이렇게 해서 노크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고요. 이미 GS건설이 규제자의 특구에 1,000억 원의 그 배터리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오신 오늘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지역별로 규제자의 특구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관심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또 많은 세제 혜택 등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관 기업은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중소기업 복지 확대를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복지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그 회사가 가입을 하면 종업원이 전체가 다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약 30%까지 할인되는 병원도 예약해드리고 각종 극장 티켓도 여기서 사면 7,000원이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온라인의 어떤 그 판매 연결을 위해서 같이 삽시다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같이 삽시다 TV는 저희가 이제 이걸 론칭을 했는데 각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 상권을 저희가 이제 그 인플루언서와 함께 이것을 방송을 해드리면서 온라인 판매를 현장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연말에 크리스마스 마켓 때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약 53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올해도 더 이것이 강화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성 경제인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조금 소상히 설명드리면요. 올해 여성경제인협회 예산은 99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원수 회장님께서 약 100억 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가율이 33.7% 그러니까 평균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그 예산은요. 첫째, 여성의 벤처 스타트업 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벤처 펀드가 200억 원이 조성이 되고요. 여성 기업 지원센터 인천은 확장되고 경북은 신설됩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을 위해서도 이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또 사업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 R&D 기술 개발 자금 100억 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고요. 또 특별 보증을 위해서 5천억 원이 책정이 돼 있고 우대 보증도 해드립니다. 여성 경제인 경우에. 그리고 컨설팅과 교육을 위해서 전문 상담이라든가 또 경연 연수 예산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구매와 관련된 부분은요. 작년보다 이거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리죠. 우리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그러면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부분에 있어서 그 발급해드린 거를 가지고 공공조달시장에 가시면 그만큼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이것이 9조 5천억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또 홈쇼핑 입점, 공영 홈쇼핑이니까 홈앤쇼핑에 여성경제인들의 그 상품들이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을 많이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것은 아까 브랜드 K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에 또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 that makes our hearts sing. 네, 저 장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PT를 한 장면인데요. 결국은 저것의 요지는 기술만 갖고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 기술 플러스 인문학. 근데 이 인문학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인간의 경험, 노하우,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직관으로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직관이라는 것이 여성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의 예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거기에 녹아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하면
협력과 협조입니다.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서로 뭔가 도와주는 힘, 이런 것들, 연결되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때 우리가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경제인협회가 늘 화합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결, 커넥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 여성들은 커넥션에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만 하면 내 일만 잘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경제로의 세상, 이 모든 것이 균일하게 생산되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고 그 연결된 도와주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여성경제인협회가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